설화수 매출이 이커머스에서 5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설화수 매출 증가의 원인은 뭔가요? 설화수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자음색 라인이라고 고가에 해당하는 라인이 있거든요. 자음색 라인에서 자음색 세럼이라고 주요 에센스 품목이 리뉴얼되면서 출시가 돼서 신제품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신제품 나오면서 매출 확대에 영향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국내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이버랑 슈퍼뷰티 위크라는 이커머스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커머스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설화수 같은 경우는 자음생이라는 고가 라인업에서 신제품이 나왔던 것이랑 국내에서 네이버랑 같이 콜라보했던 프로모션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이버도 이번에 성장세가 좋았던 편이고요. 저희 백화점몰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좀 잘 나왔어요. 사실 국내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50% 성장은 아니고 국내 설화수 이커머스는 20% 이상 매출 성장했다고 말씀드려요. 보셨던 증권사 리포트에서 추정한 거랑 저희 실제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인도네시아 파뮤 수출 중단 관련해서 로션이랑 립스틱 등 화장품 만드는 원료가 파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속 가능 경영 측면에서 파뮤 농가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RSPO 인증 파뮤를 23년까지 사용 비중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브랜드마다 정례적으로 가격을 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나 주요 브랜드의 일부 라인 같은 경우에 리뉴얼을 진행을 하면서 제품 성분을 좋게 업그레이드하고 가격 인상까지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개별단에서 어떤 이슈 때문에 바로바로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판가 전가가 가능한 구조네요. 정례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리뉴얼 같은 걸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라면요. 보통 브랜드 혹은 라인마다 다르기는 한데 5에서 10% 정도 정례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연례나 아니면 2에서 3년에 한 번씩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파뮤 수출 중단으로 해서 원가가 올라간 것은 큰 이슈는 아니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산한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 즉각적으로 당장 2분기에 원가에 영향을 확 미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연간으로 봤었을 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저희가 내년에 정례적으로 가격 인상을 고민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상하이 공장이 3월 초부터 셧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재가동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중국 정부가 워낙 불확실성이 있어서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상치나 예측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의 정책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상해 공장 같은 경우에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마몽드나 에뛰드나 이니스프리예요. 상대적으로 저가 브랜드 쪽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투자자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설화수잖아요. 상해 공장은 설화수랑은 큰 영향은 없고 설화수 같은 경우는 저희 면세 채널이라든지 중국 이커머스나 이런 쪽에 연동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중국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면세 채널이라든지 중국 현지내 오프라인 휴점 상황이나 온라인 관련해서 물류이동 부분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프라인 휴점 관련해서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 20% 정도가 휴점했다고 자료를 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에서 30%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변수로 말씀해 주셨던 온라인 물류 관련해서 설화수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배송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예 도시 자체가 락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물류센터라든지 중국 이커머스 채널의 물류 창고가 락다운되는 지역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락다운 상황이 이커머스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해당 상황들은 2분기 실적에 확실하게 영향을 받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면세 쪽 매출 상황은 괜찮나요? 대부분 고객이 중국 쪽이라서요. 네, 사실 지금 면세도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해요. 1분기 저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열심히 보신 것 같으셔서 파악하셨겠지만 4월, 3월부터 많이 안 좋았어요. 4월도 크게 지금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면세도 중국 락다운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 고객이
중국 쪽이라 안 좋을 영향이 있을 것 같았는데 또 한편으론 여행 재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 쪽 비중이 확실히 커서 면세는 상황이 안 좋은 편인가 봐요. 네, 맞아요. 면세 비즈니스에서 중국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상황에 따라서 면세 부분은 좌우가 될 것 같아요. 면세 쪽에 중국 쪽의 매출은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70% 이상인가요? 네, 맞아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27% 상회했다고 하는데 이게 효율화 또는 비용 관리의 결과라고 분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내 채널 중에 방문 판매, 백화점 채널들을 전통 채널이라고 해요. 저희가 계속해서 오프라인 매장의 정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방판 같은 경우에는 카운셀러 수를 축소를 하고 아리따움 같은 경우는 직영 매장을 많이 닫았고 가맹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백화점도 설화수, 헤라, 프리메라 이렇게 통합 매장을 만들면서 전체 백화점 매장 수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정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통 채널의 효율성이 많이 개선된 부분이 국내 영업이익 방어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인건비 항목에서 축소가 있었고 감가비라든지 수수료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에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됐다 혹은 비용 같은 부분에 컨트롤이 됐다, 이렇게 많이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매장 축소, 브랜드 매장 통폐합 같은 효율화를 통해 비용 관리를 해서 영업이익 부분이 개선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영업이익이 사실 개선이 되지는 않았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분기 대비해서 빠지기는 했어요. 예상 대비 상회했다 정도라고 봐야죠.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면세가 컸죠. 비용 관리가 되었지만 면세가 쭉 빠지면서요. 면세가 워낙 이익 부분이 괜찮은데 그 부분이 빠져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내려갔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탑9에서 매출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 매출도 한 7%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탑9에서 매출이 빠진 부분이 영향이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커머스에서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판매 채널 효율화나 비용 관리 부분이 2분기 실적에는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국내 전통 채널 같은 경우는 매장 폐점 추세 등의 이런 부분은 사실 올해 연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적인 방향성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봐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마케팅만 하더라도 저희가 2분기, 4분기에 중국에서 비가이피 시즌도 있고 면세 채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탑9에서 매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확실히 국내에서 비용 관리가 되었어도 면세라든지 중국 쪽 상황이 올해는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매출에서 비중이 높은 중국 사업도 그렇고요. 면세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마진이 좋은 채널이어서요. 미국 법인은 실적 호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라네즈나 설화수 수요가 확대돼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라네즈랑 설화수가 좋은 판매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네즈는 작년에 BTS 콜라보했던 부분들이 홍보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네즈가 세포라라고 하는 멀티브랜드 숍 채널에서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설화수 같은 경우도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성장세 같은 경우에는 1분기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화장품 업체는 1분기가 성수기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1분기 때만큼 실적 개선이 올해는 더딜 수 있다라는 레포트를 본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4분기가 더 좋아요. 화장품 업계 자체가 추운 계절에 더 리치하고 영양분이 많은 제품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즈널리티상 고마진 제품이 많아요. 그리고 화장 단계도 겨울에는 더 많아지니까요. 여름일수록 더 라이트하게 바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 4분기 이렇게 말씀하기는 해요. 4분기에 또 연말이라서 크리스마스 같은 큰 부분도 있고, 중국은 4분기에 광군절도 있고,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어서 4분기가 행사가 많아요. 사실 순수 국내만 놓고 보자면 1분기도 좋기는 한데, 근데 범국가적으로 보면 4분기가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